예, 예, 339쪽을 먼저 펴주시면 됩니다. 예, 자, 339페이지에 나오는 그 민속극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339쪽을 펴셔서요. 거기에 나오는 민속극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민속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속적인 어떤 극이라는 뜻이겠죠. 민속극이니까. 그렇죠? 민속적인 극, 민속적인 그런 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339쪽에 나오는 민속극, 민속의 극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 가면이라는 게 나오죠. 가면. 그래서 이제 가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면극이 떠오르겠죠. 가면극. 그래서 이 가면극입니다. 이 가면극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무언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그 무언극 이걸 이제 우리가 가면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극. 가면극. 자, 지금 339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민속극에서 일단 가면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무언. 일종의 무언은 판토마임이잖아요. 그 판토마임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게 가면극이고, 이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밑에 한번 보세요. 민속극은 민간 전승의 연극이고요. 가장한 배우가 가장을 하겠죠. 분장을 하겠죠. 집약적인 행위로 된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약적인 행위로 된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대화와 가장한 배우가 집약적인 행위로 대화, 몸짓,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예술극 이런 말 나오죠. 예술이 민속극이다. 그 밑에 이제 가면극과 인형극이 세 가지 특징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네모를 좀 쳐주세요. 1, 2, 3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모 별표 하나 쳐주세요. 1, 2, 3. 그래서 이 가면극에서 이제 보시면 가면을 쓰거나 인형을 사용함으로 이 가장은요 변신이라고 써있어요. 일본의 그 가장이라고 써있죠. 변신과 같은 말이에요. 변신이 쉽고 용이하고는 쉽고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첨예한 갈등이죠. 그래서 그 집약된 행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법을 사용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대화 몸짓 여기 대화 몸짓에다가 또 밑줄 좀 쳐놓으시고 3번 어떤 다른 민간 전승의 일부이거나 어떤 다른 민간 전승에 의해서 공연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되어 있는 예술이다. 요 세 가지 특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대문놀이, 군사놀이 같은 건 아동 유희라는 거죠. 유희는 노는 거죠. 농악대의 잡생놀이, 무당놀이, 판소리, 민속국이라고 할지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대문놀이나 군사놀이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대문 열려온 사람들이나 군사들로 가장하긴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빈약하다. 거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이해 여기 보죠. 첨예한 갈등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실 게 2번 옆에서 쓰시면 좋은데 갈등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다 2번 옆에 좀 써주실래요? 형성되지 않으면 연극적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연극적 행위 X죠. 자, 연극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아주 또 중요합니다. 갈등이 형성되지 않으면 연극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게 빈약하다는 거예요. 또 3, 여기 보면 독립된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희곡적이기 때문에 희곡 민요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연극은 아니다. 이런 말도 써놨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문놀이, 군사놀이 이런 것들은 다 유희다. 유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극이라는 것이 즐기니까 유의지만 모라적 흥미 여기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다 밑줄 주십시오. 어디를 치냐면 자 거기 339쪽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좀 밑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연극은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성찰 그다음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까지 쭉 밑줄 주세요. 그래서 연극은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즐기니까. 근데 유의처럼 이 모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모라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라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무아지경이에요. 제가 이거 뭡니까? 앞에 있는 그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가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무아지경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그랬잖아요. 엑스터시. 요게 무아지경이거든요. 엑스터시라는 게 무아지경인데 요거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흥미에 머무르지 않고 지각, 자각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교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 성찰이다. 사회 비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기다 좀 또 써주시면 좋겠는데 민속극은 뭐냐? 하층민들의 삶에 하층민들 삶이 있겠죠. 그런 그 하층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원을 이루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자, 여기 민속극이라는 겁니다. 하층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원을 이루는 게 민속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40쪽에 이제 둘째 줄에 보면 농악대의 잡색놀이는 양반, 각시, 중포수 등으로 분장한 잡색들이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색이죠. 풍물잡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웃기는 놀이다라고 나왔죠.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건 너무 뭐 복잡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도 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341쪽으로 넘어갈게요. 341쪽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341쪽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두 번째 단락 정도 볼게요. 민속극은 구비문학이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니까 구비문학이죠. 오럴 리터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다른 문학에 비해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희곡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민중적이다. 당연하죠. 민속곡이니까. 그리고 민요는 민중적이다. 민속곡은 민요보다 철저히 민중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좀 밑줄 치세요. 민속극은 민요보다 더욱더 철저히 민중적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양반은 민속극의 공연자가 될 수 없으면 물론이고 관중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층민의 그런 극이라는 거죠. 민속극은 농민. 자, 여기서 이제 이속이란 말 여러분 좀 잘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속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속자는 속갈속자고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관리를 뜻하는데 이 이는 약간 중인 정도의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속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인층 뭐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반보다는 좀 아랫부분 상인들이 즐기는 문학이고 민중의 생각과 주장을 나타낸다. 이런 양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층민의 문학이다 보니까 아까 비판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양반을 이제 분장을 하는 거죠. 양반의 점잖음을 유지하는 거와는 어긋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적인 전환을 능숙하게 거기 이제 좀 밑줄 좀 치세요. 그다음 달 넷째 줄에 끝에부터 가장적인 전환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만 양반의 억압에 맞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 가장적인 전환,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은 변장이에요. 변장.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쓴다면 이 가장 변장인데 약간은 이제 이 민속극에서는 이 과장한 몸짓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오버한 몸짓. 이게 뭐냐? 골계의 성격이다. 자, 골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골계는 이게 이제 골계적이라는 것은 그냥 유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골계적이라는 것은 이제 골계적이죠. 이것은 유머 플러스 풍자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풍자다. 또 하나는 이 골계는 희화화다. 자, 희화라는 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렇게 웃기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희화화라고 합니다. 웃기게 표현한다는 것이 골계입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반의 억압에 맞서서 주장을 관철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층민들이 어떤 양반을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연극을 통해서 양반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342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42쪽. 자, 342쪽이 첫째 줄에 이제 보면 그래서 민속극의 미학적 원리는 양반 문학은 물론 다른 구비문학 경우보다 민중적이다. 이것도 좀 밑줄 치세요. 미학적 원리는 좀 더 민중적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밑에가 이제 그 뭡니까? 가면극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즉흥성이라는 거 나오죠. 그 밑에 있죠. 열린 연행 형식과 즉흥성이 동그라미 좀 쳐줬어요. 즉흥성.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신명을 발현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는 넘어가고 343쪽에 한국 가면의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343쪽. 자, 여기서 이제 벽사가면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벽사라는 건 뭐냐면 이 벽자는요, 쫓을 벽자고요. 쫓을 벽 이렇게 쓰세요. 사는 사악할 사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벽사라는 건 뭐냐?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 이게 벽사예요. 벽사.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벽사는 원래 이게 이제 그 벽사 진경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사악한 것을 쫓아서 이게 진이 나아갈 진짜고요. 경은 경사스러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아서 어디로 가요? 경사스러운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벽사진경이라고 합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그냥 벽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벽사 가면,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보면 343쪽에 이 왕 쪽의 무덤에서 발굴된 그런 그 뭐 목심, 칠면 이런 거에 따르면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심이니까 뭐예요? 이 나무 목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칠면은 칠해진 그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매장을에 쓰인 방상시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군화의식이라고 하는데 요 말도 좀 알아두실 게 이제 중국의 나는 이렇게 나잖아. 나. 나가 이제 군화란 말인데 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군화라는 건 사악한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두십시오. 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 사악한 것을 쫓는다라는 축사하고 또 같은 말입니다.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 한자 원문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문학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요게 이거와 같구나. 벽사는 벽사 진경이구나. 이런 것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술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의술. 의학적인 거와 관련된 게 의술이겠죠? 그런 가면이 있다는 게 이제 343쪽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거기 이제 의의 고자인 의는 무당이나 승려가 병을 일으킨 악령을 쫓기 위해서 화살 같은 것을 무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예요. 우리가 이제 의사를 보세요. 한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저도 한문학 공부할 때 배웠는데 요게 이제 화살 시자예요. 화살. 요게 그 창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창. 요게 창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 통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 같은 무기를 이렇게 있는 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 통에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병 이런 것을 또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뭔가 덮여져 있는 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무기를 통에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데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악령을 쫓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종의 의사가 뭐냐 엑소시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엑소시스트 의사가 엑소시스트인데 일종의 주술사라고 보면 되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주술사, 주술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오거나 이럴 때 이제 주술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와 이제 그런 그 무당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344쪽. 무당의 직능은 사제자와 의무.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뭐예요? 의술을 하는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의무. 그 의무가 뭐, 뭔 해야 된다는 의무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 의무라는 것은 의술을 하는 무당. 그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자, 지금 344쪽에 첫째 줄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면 의술을 하는 무당. 자, 그 다음에 예언자의 셋으로 나눌 때 병마를 물리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 의술하는 무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무당이 엑소시스트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정령이 붙은 가면은 이걸 쓴 사람으로 해서 날뛰게 한 주력, 여기 주력 있죠? 주력이란 건 뭐냐? 주술적인 힘.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주술적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주술적은 뭐 귀신을 이렇게 막 불러들이거나 쫓거나 이런 거를 주술적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술적이다 이런 말, 주술사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의술 가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도 엑소시스트도 의사로 본다는 거고요. 의사는 또 무당이죠. 그러니까 신성 가면 신성한 가면이겠죠. 신성이니까. 그래서 신격을 나타내는 신성 가면은 삼국유사 처용랑 나왔잖아요. 처용랑. 처용가라는 거 처용가. 조. 처용이라는 랑. 이게 랑자고 신랑 랑자잖아요. 조는 뭐 조항.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처용설화에서 그 이어서 산신 가면무설화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수호신을 나타낸 신성 가면을 당으로 모시는 절차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술 가면 그 밑에 보세요. 이건 이제 무용 가면과 연극 가면이 있다고 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면 무극이니까 무용 가면 거기 344쪽 밑에 둘째 줄 무용 춤춘다는 거죠. 댄스. 그다음에 연극 가면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345쪽에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그런 가면극의 예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345쪽으로 가서 345쪽에 한국 가면의 명칭 가면.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면 이건 이제 마스크예요, 마스크. 영어로는 마스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탈춤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마스크 댄스. 그죠? 마스크 쓰고 춤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넷째 줄 보세요. 얼굴 앞면을 가리는 면구를 가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가면은 결국 얼굴 앞면을 가려야 돼. 그래서 가면이다. 그다음에 2번 광대와 초란이라고 나오죠. 요 광대는요 탈놀이 하는 자라고 써요. 탈놀이 하는 자. 탈놀이 하는 자를 광대라고 한다. 광대는 탈놀이 하는 자. 그래서 고려사 기록을 보면 탈놀이 하는 자를 광대라 부른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용향악보, 훈몽자회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용향악보는 일종의 뭐랄까 옛날의 노래들을 이렇게 악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고 훈몽자회는 일종의 우리나라 말의 그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써놓은 책이 훈몽자회, 최세진이 쓴 훈몽자회가 있어요. 괴뢰는 광대를 가리켜. 우리가 이 괴뢰군 뭐 이렇게 괴뢰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괴뢰가 광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구와 가면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가면은 이제 꼭 뭐 나무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되는데 목은 나무 목자죠. 자, 그 밑에 나래란 말 나죠. 나래. 나래라는 것은 아까 군화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는 의식이에요. 나래란 말이 좀 여러분이 편입하신 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악한 것을 쫓는 의식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들 모구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무로 된 것들에 대한 그 뭔가를 쓰고 연극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모구 가면과 가면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가면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뭐 나무로만 뭐 된 건 아니고 뭐 다른 걸로도 이제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가 아니라 박 같은 걸 한다든가 또 다른 걸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꼭두 346쪽 여기 이제 꼭두가 났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인형극과 가면극이 났는데
여기 보면 박첨지 노름이라는 게 나와요. 한 네 번째 줄에. 꼭두각시 노름, 홍동지. 홍동지는 몸이 붉다는 거. 온몸이 붉어서 홍동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몸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불그롱자 여러분 한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 홍자를 쓰는 거죠. 꼭두각시는 남자 주인공 박첨지 아내로 꼭두와 각시의 복합어, 꼭두는 중국의 곽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늘의 꼭두각시 노름이 중국의 고대 곽독과 관련된다고 하여 한국 고대의 인형극이 곽독의 수입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되진 않으며 한국도 그 국내의 어떤 원시 인형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곽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두각시 할 때 이제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인형을 해서 막 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국이 곽독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 실은 우리가 꼭 뭐 곽독에서만 유래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가면. 이 탈은 뭐냐? 밑에 나왔죠. 탈났다. 우리가 배탈. 이렇게 배탈 쓰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탈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이나 병이고 그 재앙이나 병을 가져온 사악한 신, 역신 쫓으라고 할 때 무서운 마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신앙에서 왔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탈을 쫓는 데서 이 탈과 탈, 그러니까 탈이 재앙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은 첫 번째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그 가면이라는 뜻,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가면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고, 자, 오른쪽에 347쪽에 보면 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가면극에 사용된 탈은 나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모구 같은 경우는 나무로만 이렇게 깎아서 쓰는 건데, 이 탈은 보세요. 거기 34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탈은 대체로 나무, 종이, 바가지가 나오잖아요. 종이로도 써요, 종이.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물에다 불려가지고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럼 되게 단단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의 별신굿 놀이의 탈은 오리나무를 깎아서 만든다는 거죠. 오리나무는 이제 오리 뭐 이런 그런 거하고 비슷한 나무죠. 오리라는 게 이 오동나무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깎아서 만들고요. 얼굴 모습이 다 다르게 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햇빛이라든가 이런 게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봉산탈중 나왔죠? 종이가면의 대표, 이건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봉산탈중은 종이가면의 대표적인 경우가 봉산탈중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바가지 가면 그 밑에 있죠? 양주 별산, 바가지 가면 동그라미 치고 두 줄 밑에 양주 별산지 놀이도 있고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48쪽에 보면 가면극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쭉 나오는데 뭐 삼국시대 가면극이 있고요. 요 삼국시대는 국중대회가 나와요. 거기 348쪽 보세요. 여기 이제 국중대회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이 국문학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라꽃이에요, 나라꽃. 나라에 사는 굿을 국중대회라고 그러죠. 옛날에 왕이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천, 하늘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연일, 음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뭐 술 같은 거, 그다음에 가무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죠. 부의 영고, 제천의식이죠. 두드릴 고자의 이 고자가 영은 맞이할 영자입니다. 맞이할 영, 두드릴 고, 동맹, 어, 동맹, 또 무천, 뭐 춤출 무자겠죠. 뭐 이런 거. 또 춘추제 봄가을에 제를 지낸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부족사에서의 제천 의식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학과 서역학이라는 게 348쪽에 나왔죠. 고구려의 음악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도 이런 그 가면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거기 그 349쪽을 보면요. 거기 그 한 다섯째 줄 정도 내려가서 여섯째 줄. 고구려 고분벽가를 보면 4세기 이전부터 고구려의 자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희극이라는 뜻이에요. 자피라는 게. 그래서 성행되었고 통일 이후에 오지 다섯 가지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같은 거겠죠. 백제의 자피와 함께 향약에 집성됐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학과 지학이라고 하는데 백제학은 말 그대로 백제의 음악이겠죠. 그렇죠? 백제학이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달리 이제
그, 그 뭡니까? 당의 10부지에도 들지 못했다. 그래서 백제학은 조금 이제 메인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이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인은 아니었다. 메인이 아니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도 그런 그 음악이 있고 백제에서의 이제 어떤 춤 같은 것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넘겨보세요. 350쪽.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줄 일종의 불교 포교국으로 보이는 기악은 중국악은 아니며 불교와 더불어 전래된 인도악, 인도 음악이죠. 임의박. 자, 임의박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임의박이라고 있죠. 350쪽에 보세요. 거기 넷째 줄에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베트남 남부라고 써주세요. 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하면 여러분 알아두실 게 이 동아시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중, 일,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중에서 오키나와가 동아시아에 들어가요. 이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이 베트남이 들어가요. 베트남이 꼭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신라 향악 같은 경우가 가면무가 있죠. 검을 가지고 추는 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 자세히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예무 있죠. 무예무. 없을 무자. 이 애는 뭐 장애할 때 애자죠. 그래서 원효가 실계. 계율을 어겼다는 거죠. 실계라는 말은 계율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그 뭡니까 설총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요속공주와 사이에서. 그래서 그 광대들 갖고 춤추는 박을 본떠서 독을 만들고 무예라고 했다는 거죠. 무예.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수많은 마을 돌아다니며 춤췄다. 교화했다. 큰 박을 가지고 춤추었다는 것은 무예무를 가면극으로 만들었다. 무예무가 가면극이 아님이 밝혀졌다. 고려사와 악학계 보면 무예무가 서방에서 왔고 그 가사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요. 무예무는 신라 때도 이미 민중모락으로 있어 오던 바가지 춤을 소재로 해서 원효가 불가의 처지에서 변개해서 이제 불교 교화의 목적으로 윤색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예무입니다. 처용무는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처용과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용무니까 처용과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나오죠. 이 처용무가는 그 기원을 신라에 두고 있지만 고려와 조선조에서도 궁중 나래와 연예 그런 그 무의 처용 면을 쓰고 춤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용은 글자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차자라는 건 글자를 빌려온다는 그래서 재웅과 관련된다. 재웅. 그래서 초용은 사악한 걸 물리치는 벽사의 주력을 가졌고요. 재웅, 그리고 사악을 짊어지고 버려짐으로써 선을 맞이하는 진경,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나왔네요. 벽사진경 할 때 진경 나왔네. 경사스러운 대로 나아가는 게 진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나무 또 나왔네요. 구나의식. 근데 배운 게 계속 나와요. 구나무. 그 구나가 뭐라고 써요?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자, 이렇게 좀 잘 적어주세요. 351쪽에 구나무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오기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말 채치원의 그런 절구시. 그 절구는 오원절구, 칠원절구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 향학, 자병, 오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연결이 안 되지? 잠깐만. 그걸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평상시대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옥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라는 거 여기 보면 금으로 된 환예 이게 이 환자가 방울 한자거든요. 월전, 대면, 숙독, 그다음에 속독, 산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산예 할 때 산예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사자죠, 사자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춤추는 산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월전은 서역에서 전해진 탈춤이다. 그리고 그런 거고, 이 대면은 등장인물이 탈 쓰고 나서 귀신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구나 계속 나왔네요. 건무. 이 건무는 이제 이 세울 건자거든요. 이 건이라는 것은 세울 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산에 사자춤 나오죠. 그다음에 현존하는 민속극, 북청사자노름, 봉산탈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고려조의 산대작극, 이 산대란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 참 이야기할 게 너무 말이 많아지네. 산대를 여러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산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 산산자의 이 대자는 무대 대자거든요. 산대라는 게 여러분 이제 알아두실 게 산에 있는 무대. 물론 이제 이렇게 틀리진 않는데 정확히 말할 때는요. 산처럼 높은 무대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세모 정도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평지에다가도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쌓을 때 높이 이렇게 쌓으면 산대가 되는 거예요. 산에다가 쌓아야만 산대가 아니라 그걸 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제전의 행사인 팔관에 제동겨 보세요. 연등 이게 다 불교 의식이죠. 국가 경사에 가무백희 그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공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의식했고 나이 거기 보세요. 352쪽. 여기서는 용어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뭐 사악한 거, 군화의식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엽기를 쫓는 종교의식보다는 관중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 에 좀 더 초점을 둔다는 거 그런 거고 조희 이거는 이제 규식지 소학지 음악 중 규식지 음악이 주가 되지만 소학지 그러니까 규식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춤은 춤인데 약간 규범을 좀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규식이니까 규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뭡니까 소학지는 약간 웃고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려 광대가 또 나왔죠. 고려에도 이 탈놀이라는 배우 광대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제 광대는 가면 자체였는데 배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대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조선시대 산대도감극 거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산대도감극. 그래서 이 산대도감은 353쪽인데 여기 관청 이름이라고 써주세요. 관청 이름. 그래서 이 나라에서 훈련시켜서 훈련시켜서 행사 때 공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산대 도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산대 나희, 나이는 하여튼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보세요. 자, 소악지 나왔네요. 자피, 창우지, 창우이라고 불리던 조의국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정한 사건 주제를 전개하는 연극. 근데 여기 보면 소자가 웃을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머적인 면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해학적인 면도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 조선조 제인광대. 그러니까 배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종의. 들이 있었다. 그 밑에 막 뭐라고 써놨는데 그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선 용어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극의 기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속극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자, 354쪽에 아마 이번 시간에 못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가면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면극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가면극이라고 하고 굿이라고 하는데 굿 기원설이라고 할 때 이 굿은 보통 이제 마을 굿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무속 굿이 있어요. 무당에 이제 하는 굿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무속굿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무당이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기원을 둘러싸서 농경의식설 1번 있죠. 기약설, 산대이설이 있다는 거예요. 354쪽 보고 계시죠? 354쪽. 그래서 농경의식을 하면서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가면극을 한다. 기약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일종의 춤을 추고 음악을 하면서 이런 극을 한다. 산대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산처럼 높은 무대라고. 거기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음악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354, 355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356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거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줄, 밑줄 세요. 이 세 가지 견해 중 가장 널리 유포되는 것은 산대이설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뭐 대두됐다. 그래서 산대이설을 이제 중시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산대의 내용은 가면극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렇게 나왔죠. 그 소학지만 해도 가면을 쓰지 않은 배우가 혼자서는 즉흥적이고 시사적인 대사를 하는 화극, 말할 화자거든요. 말하는 극이라는 거예요.
가면극의 대사가 소학지에서 비롯됐다는 건 좀 무리다라고 나왔죠. 이 소학지 가면극은 가면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학지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산대라는 명칭도 산대극의 경우에도 그 무의미하다. 기약설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제 산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보면 이론이 뭐 명확하진 않아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경의식설, 기약설, 산대이설. 보통 이제 산대이설이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명확하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7쪽. 357쪽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가면극의 전승양상이라고 나왔죠? 자, 거기에 1번 하회 별신구 탈룰. 자, 이걸 이제 여기서 써서 농촌형 탈춤이라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 하회마을이라고 있죠.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 강화자에 돌래자잖아요. 이게 강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회마을이죠. 안동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별신굿이라고 해서 뭐 매번 공연을 해요. 이게 상시 거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안동에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여러분이 특히 국문학을 하시니까 이 안동 하회마을도 한번 가보시고 많이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 문학을 하는 또 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58쪽을 넘겨보세요. 거기 둘째 줄에 하회별신굿은 준비를 음력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산의 주인이죠. 부정이 없는 목수를 골라서 선앙대와 내림대를 마련해서 이제 산주와 무녀, 광대들이 선앙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 거죠. 또 내림대를 세우고 강신을 이렇게 이제 빈다는 거죠. 신이 내려오는 걸 빈다. 강신이라는 건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강신. 신내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식물을 한다는 거죠. 벽사.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뭐 복잡하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강릉 단오제의 관로 탈놀이라고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놀았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 그 양반 광대 소매각 씨가 춤을 춰요. 거기 넷째 줄에. 그리고 소매각 씨를 데려가요. 셋째 마당에서는 양반이 노예해서 화가 나서 소매각 씨를 데려오고 소매각 씨는 당황해서 목을 메어 죽는다. 마지막 마당은 양반이 소매각 씨를 용서하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로 데려와서 군무는 집단춤이에요. 집단춤. 군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무리군자에 무리를 하다. 집단이 뭐예요? 춤을 추는 거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군무입니다. 군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릉 단오제의 그 관노탈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